안녕하십니까. 외국 영역의 심슨 심은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요, 이제 수능의 법칙 네 번째네요, 벌써. 네, 어법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구문편 들어갔고요. 독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독해편 했고요. 그 다음에 듣기편 했고요. 이제 어법편 들어갈 텐데요. 그 이제 어법에 대한 수능 출제 경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 정도예요. 되게 아마 좀 어법들이 내가 이제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법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뭔가 좀 내가 어법에 대한 개념은 그래도 아주 안 잡힌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만 풀면 이상하게 틀리시는 분들, 그리고 나서 해설을 보면 아 이건 나 아는 건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추셔야 되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번 수능을 잠깐 보시면요. 수능 어법 출제 경향은 일단 여기에 작년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좀 옆에 좀 그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잠깐 봅시다. 작년 수능과 같은 경우, 재작년도 그렇고요. 나온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의 기존에 나왔던 것이요. 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단 나온 것은 더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으로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 밑줄형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형들을 특히 잘 보면서 이게 밑줄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년, 여기서 내가 말하는 예년이라는 거는 2002년, 2003년, 2004년 이때에 비해서 어법 범위가 굉장히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법이 나올 게 뻔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누구나 어법은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여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어법의 범위가 줄어든 대신에 정확한 해석 능력을 묻습니다. 절대로 어법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요즘 어법은 나오지가 않고요. 정답이 나오지 않고요. 반드시 그 어법과 정확한 해석 능력,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답이 나오는 구조가 많습니다. 대충 그 예전처럼 여기에 약간 좀 문법을 법칙처럼 이래서 뭐 이거니까 이럴 땐 이게 답이고 이러니까 이럴 땐 이게 답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는 절대로 요즘 수능 어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법은 범위는 줄어들고 있다. 대신 정확한 해석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법의 옛날에 메인 파트는 주로 동사였거든요. 문제를 물으면 문제 80%는 동사 쪽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문장 구조, 방금 내가 말했죠. 문장 구조와 관련된 걸 할지, 특히 접속사와 절과 관련된 것들. 사실 접속사와 절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기타 등등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인데요. 여기까지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범위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지만 영역들이 좀 넓어졌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 정확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능력을 묻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문제를 이제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것이 또 나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09년, 작년이죠. 21번 A 문제, 선택형 중에 A 문제가 대시냐 와시냐가 나왔었습니다. 대시냐 와시냐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작년, 그 전년도 08년 22번에 밑줄형으로 왓이 나왔다는 거죠. 왓이라는 건 거기 요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도요, 결국 대시를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시냐 왓이냐는 이미 그 전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두 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또 나옵니다. 잠깐 넘겨주시고요. 이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작년 21번, 이번엔 B번이 뭐가 나오냐면 aggressively, 부사냐, 형용사가냐 나왔거든요. 이거는 03년, 04년, 05년에 다 나왔었다. 특히 05년은 2번, 4번에 다 나왔었다고요. 그럼 잠깐 보시면 뭐냐면 as freely냐, 이게 free냐, freely냐를 묻는 거거든요. neat냐, neatly냐를 묻죠. brilliant냐, brilliantly냐를 묻고요. 그쵸? 여기서 insignificant냐, significant냐, significantly냐. ly를 붙이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다 나왔죠? 그 다음 볼까요?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ccepted냐, accepting이냐인데 이건 결국 뭐였냐면, 그렇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문제였죠. 물론 요즘 수능은 이제 요게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도 물론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사 구문의 능동수동을 묻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지금 요게 이제 작년 21번 10번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04년 29번하고 05년 20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컴마 다음에 ing를 통해서 이게 뻔하거든요. causing이냐 그러면 caused냐를 묻는 거거든요. 여기서 분사 구문의 능동수동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러면 여기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situating이냐 situated냐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능동수동을 묻는 거거든요. 분사 구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앞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다음 자 22번 같은 경우 작년 수능 22번이요. 답이 4번이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답이 4번이었거든요. 그럼 of 다음에 damage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of 다음에 명사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온 경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느냐 동명사가 들어가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03년 수능에 analysis라는 명사냐 analyzing이라는 동명사냐 여기서 한번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요거 아마 수업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래서 명사 뒤에는 명사가 못 나오고 동명사 타동사에다 ing 붙인 동명사는 그냥 바로 이어서 목적으로 명사를 받는다. 그래서 요게 답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익혔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고 근데 뒤에 명사 없이 바로 명사가 나왔잖아요. 전치사 없이. 틀렸다는 거죠. 여기는 전치사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damaging이라는 동명사를 붙여줘야 된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1, 2, 3, 5번을 정확하게 몰랐어도 여기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익혔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되게 다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또 하나가 뭐라 했냐면 정확한 해석 능력을 묻는다. 그래서 문장 구조로 분석을 해야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대시냐 와시냐 그럴 때 이거는 for sometimes 가로치면 이건 접속사 대시고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거든요. 참고로 관계대명사 물론 해석을 통해서도 잡아갈 수 있겠지만 해석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어고 perfect는 동사로서 삼형식 동사로서 뒤에 이게 목적어가 오는구나. 그래서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구나. 그래서 답은 이건 불완전 문장이 와야 되니까 안 되고 요게 답이구나라고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요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방금 전에 했던 요것도 똑같죠? 이게 지금 A, B, C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A고요. B번도 보시면 작년 겁니다. 이게 지금 aggressive냐, aggressive냐, 형용사냐, 부사냐인데요. 결국 이것도 문장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I am인데 I am이고 and does 통해서 여기가 I am이 생략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게 지금 1형식 문장인지 2형식 문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어떤 문법적인 법칙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맞춘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요. as니까 접속사가 나오죠. 여기서 끊고 이게 주어, 동사구 뭐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구문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따져주셨어야 되고요. 동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 오는구나. 그럼 여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야겠다. 해석을 통해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문장 어떤 문법적인 요소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구조를 잡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법을 풀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얘도 문법을 다 찍었다.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법은. 예전 문법은 절대로 100% 찍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처음 나온 도저히 일반 문법책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것들이 나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가 문법을 다 찍었다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법은 다릅니다. 누구나 문법책에 다 나오는 것들이 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범위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밑줄령 같은 경우 이번에 정답률이 40몇 프로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틀렸느냐?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편적인 문법적 지식만을 여러분들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어법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답률이 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적인 거를 많이 묻기 때문에 절대로 어법만 해서는 안 되고요.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를 같은 경우도 이거 해석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야 되는지 긍정적인 의미가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게 대동사라는 걸 잡아내서 이 자리에 have인가요? 네. have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지 안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셨어야 되고요. 여기도 결국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근데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이렇게 연달아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일단은 분사 구문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접속사 없이 이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장 구조를 파악이 되셔야, 그럼 이게 지금 분사 구문으로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구나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잡히셔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그럼 다 이게 지금 작년 수능 겁니다. 자, 세 번째. 동사나 준동사 편보다는 문장 구조, 접속사, 기타 등등에서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선택형 할 때도 그렇죠. 선택형 할 때도요. 그냥 잠깐 들어보시면 21번 선택형 A번도 대시냐 와시냐니까 접속사 쪽 물었죠. B번도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었으니까 이것도 문장 구조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C번은 accepted냐 accepting이냐니까 이건 뭐 준동사에 능동수동을 묻는다 그러면 이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선택형 A, B, C 중에서 무려 2개를 이쪽에서 물었고요. 밑줄형도 그렇습니다. 리를 동사나 준동사 아니죠. 기타 쪽이고요. 여기 to도 지금 그렇죠. to도 여기 쪽이라고 봐야겠죠. 동사나 준동사 쪽 아니죠.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대시냐 노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both냐 either냐 다 보면 기타 쪽이잖아요. 그쵸? 넘겨주시고 재작년 08년 수능 1번, 3번, 4번, 5번도 다 그렇죠. as라는 접속사랄지 much랄지 비커스도 접속사 쪽이잖아요. 대시냐 마시냐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동사나 준동사 쪽이라기보다는 물론 동사는 항상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동사가 안 나온다는 거냐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동사 쪽에만 가지면 안 되고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접속사와 절,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쪽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그럼 이제 방금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요약을 했잖아요. 나온 것이 또 나온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그쵸? 그 다음에 동사 쪽도 많이 나오지만 그쪽보다 오히려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사 쪽, 접속사와 문장 구조, 기타 등등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잘 보세요. 넓게 공부할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것 또는 나온 것을 좀 더 깊고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세 번째. 수능 기출하고요. 교평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풀지 마시고요. 제대로 분석해서 완벽하게 풀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밑줄형 같은 경우는 답이 만약에 2번이다. 그럼 왜 2번인가만 따지시면 안 되고요. 1번, 3번, 4번, 5번이 왜 맞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깊게 공부하는 거. 수능 기출과 교평 반드시 다 풀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한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문을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문법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면 학생들이 초반에 어법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어법보다 오히려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것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어법으로 넘어가셨을 때 어법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어법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보면 우리 교재나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들 책에 보면 어법들이요. 어법이라는 그 예문들이 너무 쉽습니다. 수능은요. 물론 어법 지문이 다른 주제 제목이나 빈칸 완성보다는 쉽지만 결코 그 단에서 중1, 중2 수준의 그런 문장 구조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상태에서 문법이 들어가셔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법적인 지식은 자꾸 들어오는데 어법을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온 것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세요. 자, 반드시 수능 기출과 교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 능력을 기르고 그런 다음에 문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해석이 안 돼 있다. 일단 어법은 놔두세요. 먼저 정확한 해석 능력 기르고 그 다음 어법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또 수능의 우리 법칙 5번째로 이게 이제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풀고 나서요. 이걸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제, 모의고사 문제 하나 한 해분 푸는데 막 복습까지 합쳐서 막 6시간, 7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변태분들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TCC 수능의 법칙 5번째 문제풀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이건 좀 법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